얼마 전에 그 금침 시술 받고 찍은 엑스레이 사진 그거 보면서 좀 걱정된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기사도 났었죠. 사진에 뭔가 보인다고. 맞아요. 그래서 금침 리프팅이 이게 과연 안전한 건가 궁금해 하셨는데 마침 딱 오늘 살펴볼 자료가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유튜브 채널 명쾌 한방이라고 거기 한의사분이 직접 금침 리프팅 경험이랑 생각을 쭉 이야기한 영상 스크립트예요. 아, 실제 경험자의 이야기군요. 네. 그래서 이걸로 한번 금침 리프팅의 뭐랄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안전성 논란 그리고 요즘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요.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역시 과거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네. 그게 좋겠어요. 영상에서도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좀 부정적인 인식. 그렇죠. 영상 속 화자분이 어릴 때 기억이나 뭐 돌팔이 이는 언급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이게 진짜 순금이 아니라 금 도금한 철사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아, 진짜요? 철사요? 네, 혹은 뭐 비위생적인 도구를 그냥 계속 재사용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헐. 그럼 그 최근 기사에 나온 엑스레이 사진 속 물질도 혹시 그런 과거 시술이랑 관련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겠죠. 그게 언제 시술받은 건지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요. 와, 재료부터가 문제였네요. 그럼 그 도금 같은 게 벗겨지면 염증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불순물이 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감염 위험도 당연히 크고. 소독 안 된 도구라면 아우, 심하면 혈관 같은 거 다칠 수도 있겠고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과거에 그런 위험이 있었다면 저라도 좀 망설여질 것 같은데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꺼림칙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이 영상의 한의사분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시술한다는 거죠. 아니,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뭐가 달라졌길래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현대금침 시술은 과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식약처, 그러니까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99.99% 순금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 순금이요? 99.99%? 네, 그냥 금이 아니라 아주 순도 높은 금이죠. 이 자료에서는 이 순금이 항염,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요. 항염이요? 염증을 막는다고요? 네, 그리고 혈액순환을 좀 개선하거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단순히 미용, 리프팅이나 주름 개선 이런 목적 말고도 쓰이나요? 네, 영상에서는 그 얘기도 나와요. 예를 들면 부인과 질환, 뭐 칸디다 질염 같은 거요. 질염 치료에도요? 네, 그리고 안면신경마비 후유증 관리 같은 그런 치료 목적으로도 활용한다고 하니까 좀 놀랍죠? 와, 생각보다 활용 범위가 넓네요? 네. 그런 걸 보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게 단순히 순금이라는 재료 자체가 몸 안에서 안전하다, 뭐 이런 생체 적합성뿐만 아니라 어쩌면 일정 부분 치료 효과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염증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염증 유발이 아니라요. 아, 영상 속 한의사 본인 경험담도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본인 이야기. 심지어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하셨어요. 그 상처나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네, 흉터 잘 생기는 체질이죠. 그런데도 자기 얼굴에 직접 금실을 한 300개 정도 넣었다고? 300개요? 와, 네. 그러면서 부작용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그쵸. 물론 이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일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사례이긴 해요. 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강력한 사례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화자분이 그 논란이 됐던 기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요. 아, 그 엑스레이 사진 기사요? 어떻게 비판하나요? 그 기사가 정작 중요한 정보는 쏙 빼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술을 언제 받았는지, 그때 쓴 금이 진짜 순금이었는지, 아니면 옛날 방식의 도금이었는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과거에 그런 좀 무분별하고 위험했던 시술이랑 지금처럼 규제 하에 하는 순금 시술은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걸 그냥 금침이라고 뭉뚱그려서 보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이게 사실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특정 시술 전체를 그냥 나쁘다고 평가하는 게 맞냐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결국 핵심은 금침이라고 다 같은 금침이 아니다 이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방식하고 또 지금 식약처 허가받은 순금실을 쓰는 방식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렇죠. 어떤 금을 쓰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술하는지,
또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께. 네. 어떤 질문이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의료 시술에 대해 얼마나 쉽게 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그렇죠. 당신이라면 만약 좀 생소한 치료법 정보를 딱 접했을 때 과거의 문제점과 현재의 규제된 어떤 실행,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평가하시겠어요? 아, 어려운 질문인데요. 의료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 식약처 같은 어떤 공인기관의 승인, 그리고 또 이런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과거의 평판 사이에서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